마음으로 승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집회 이르기까지 일주일 동안 역사의 수혜랍시다. 반갑습니다. 인왕산 TV 이용정입니다. 오늘 그 염동재 박사님을 모시고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나오셨는데 오늘 어디 여기 강남역 1인시에 나오시게 된 어떻게 나오셨죠? 예, 저는 네. 예, 강릉제일고등학교 출신인데요. 네네. 우리 고교연합 창설 초기부터 네. 또 우리 강릉제일고등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네네. 또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우리 주말 시위, 네네. 여기 1인 시위에도 자주 참여하고 있고요. 네네. 또 특히 저로서는 이제 제가 국정원 차장을 했는데요. 아, 그러셨죠? 그래서 네. 국정원 그 전직 직원들 모임, 네네.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직 직원들 모임, 네네. 예, 그걸 같이 하면서 네. 또 고교연합에서 성명서도 네. 발표해주고 네. 또 시위도 같이 참여해주고 네네. 또 국정원법 개정에 대한 반대하는 네. 예, 그런 이렇게 피켓들도 많이 들어주고 이래서 네네. 늘 마음적으로 네. 또 많이 관심 갖고 있고 또 유대감을 갖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저는 국정원,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아주 개합되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그 1월 13일에 네.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네. 여당이 단독으로 네. 처리를 해서 이렇게 통과를 됐는데 네, 네. 그 내용에 보면은 네. 국정원 그 대공 수사권 네, 네. 그 폐지하는 거, 네. 그 다음에 국내 정보 수집, 보안 정보 수집하는 걸 폐지하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또 내란, 네. 위헌죄에 관한 또 수사를 폐지하는 거, 네, 네. 국정원 직원에 대한 이제 직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네, 네. 수사권 네. 폐지하는 거,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정원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네. 대한민국을 바로 북한 간첩에 네, 네. 또 천국 또 종북 세력들의 천국을 만드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동 수사권이 폐지되면 뭐 북한에서 그야말로 태영호 암살조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북한 이것을 저는 경찰에 이제 맡기겠다는 것도 지금 네. 경찰도 하고 있고 국정원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것을 이제 경찰이 몰아줘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네. 경찰은 본원적으로 그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네. 간첩 수사를 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국내 정보, 해외 정보, 네. 북한 정보가 모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경찰은 북한 정보, 북한 정보, 해외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정보하고 수사가 긴밀한 연관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맡는다는 것은 대공이 큰 허점을 노출시키는 네. 그런 게 되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태영호 같은 사람이 저렇게 날뛰도록 하는 그건 왜 그런 나부러 뒀느냐? 네. 그런다 그러면 북한 대남 공작기관 요원들이 한 15,000명이 되거든요. 네. 그 15,000명이 그냥 있겠습니까? 네.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일하는 조직을 놔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잡지 못해서 그렇지 북한 간첩이 많이 침투가 돼 있고 앞으로 더욱 침투할 거다. 지금 고정 간첩이 얼마나 있나요? 고정 간첩 그건 뭐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몇만 그런데 명이 되나요? 옛날 황장엽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최소한도 뭐 15,000명 이상 있을 거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확한 파악은 하는 건 어렵지만 네, 네. 앞으로 지금 얼마 있는 거 중요한 것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네. 간첩들이 이제 침투를 해서 앞으로 대남 혁명 전략을 수행하는데 전위 역할을 하기라고 봅니다. 네, 간첩이 요새는 뭐 침투한다는 말씀 쓰셨는데 침투할 것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바다를 그러니까 통해서 들어오든가 뭐 제3국을 통해서 전에는 들어오든가. 휴전선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네, 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또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요즘은 주로 탈북자를 위장해서 위장.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탈북자 같은 것도 이제
진짜 간첩하고 진짜 탈북자들하고 가려내는 이 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탈북자도 자기가 위장 간첩으로 이렇게 위장으로 들어왔다고 의심받는다,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네네. 그런 분들도 의심을 받는다면 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이렇게 공작이라는 것이 매우 교묘해서 그래서 그 사회에다가 알게 모르게 사람을 끼워 넣거든요. 북한 요즘 북한에서 파견하는 공작원들은 탈북자를 위장해서 들어오면서 어떤 임무를 주지 않습니다. 임무를 전혀 주지 않고 와서 기다리라고 그럽니다. 그렇다가 결정적인 시기에 무슨 폭파 활동을 하거나 대남 선전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그런 하고 있기 때문에 간첩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군요. 네. 그럼 이제 얘기를 좀 바꿔갖고 또 우리 박사님이 이제 정치학 박사신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는 건 실패죠. 실패고. 굴욕 여기에다가 실패 여기에다 그러죠. 근데 본인은 실패가 아니고 네. 뭐 정해진 순서대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객관적인 지표가 이제 근데- 저기 다 밝혀주는 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문재인 정부가 맨 처음에 출범 당시에는 북한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남북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뭐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해서 새로운 경제 지평을 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하나도 된 거 없죠. 그리고 뭘 한 거 아니고 우리 안보만 망쳐놨죠. 그 4.27 그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4.27 이제 합의했고 그 다음에 저 9월에 북한에 가서 9.19 군사 합의했지 않습니까? 군사 합의를 함으로써 그러면서 우리의 그 북한의 기습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 탐지 능력은 완전히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습 공격이 아주 취약하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뭡니까 대공수사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해서 간첩도 못 잡게 하고 침투에 들어오는 북한 그걸 막을 수도 없고 안에서 활동하는 북한 간첩 막을 수도 없고 이러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보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기 직전입니다.